네, 정치여담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여야 신경전도 거센데요. 자, 먼저 김근식 의원님, 일단 내일과 목요일 헌재 변론이 추가로 열리지 않습니까? 특히 목요일에 10차 변론 때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변론이 막바지에 오면서 아마 헌재 측에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의 그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계엄이 정당했다, 위법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 개헌의 유언 위법한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끝까지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국무회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요식과 요건을 갖춰서 정식 문서를 가지고 정식 안건이 상정이 돼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냐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이상민 장관이 와서 증언했습니다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서 아마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서 당시에 심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양측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홍장관 1차장은 지난번 이미 나왔습니다만 홍장관 1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이제 진술된 오염된 진술이거나 아니면 조작의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아마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양측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사실은 당시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서 이른바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직접 그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진술한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증인 대상입니다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아마 이번에도 출석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이 세 사람의 증인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헌재가 선별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탄핵 심판의 큰 흐름에 전혀 영향은 없을 것이고요. 지금 헌재 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또 일부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변론 기일은 저는 실질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신청함으로써 뭐 졸속 심판이라든가 와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불공정을 주장한 쟁점이 한 5가지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내란죄의 철회로 소추 사유가 80%를 사라졌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 그다음에 증인신문을 시간이 제한돼서 방어권이 침해됐다. 네. 그다음에 헌재가 절차를 졸속 진행한다. 그리고 헌재가 선관위 검증을 기각함으로써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했다라고 하니 5가지 정도를 지금 쟁점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 쪽의 의견이 이런 것들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심판이 끝났을 때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논리들을 깨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한 번의 변론 기일을 더 진행하는 형식적인 절차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화석 논설위원, 오늘 목요일에 헌재 탄핵 심판만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속 취소 신문도 받아야 되고 또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도 열리는데 윤 대통령이 이날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나가겠다면서 헌재에 변론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요?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첫 형사 재판인데요. 네. 첫 형사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 해서 보통 이제 재판의 일정을 이렇게 이 양쪽에서 이제 그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이제 잡는 그 이 절차거든요. 윤 대통령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보통은 그냥 일반 무슨 형사 재판에서도 그 이 당사자가 안 나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변호사만 해도 되는 거라서 이것만 있다면 아마 헌재에서 이것 때문에 그 10차 변론기를 연기하자는 뭐 그 부분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해놨잖아요. 윤 그렇죠. 대통령 측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윤 대통령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직접 변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헌법재판관 쪽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절차적 정당성, 네. 그다음에 절차적 무슨 뭐 이렇게 이 방어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시비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10차 변론기를 또 이렇게 연기할 수도 네. 있다는 가능성은 제기가 됐습니다. 그걸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10차 변론기 자체가 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갖다가 이 요청을 해가지고 네. 새로 잡은 기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윤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이 피청구인의 그 방어권,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이제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이라면 연기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목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뭐 모레 전에는 결론이 나오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최근에 중대 결심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선고 전에 자진 사퇴, 그러니까 하야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 보수 성향 조갑재 씨의 이야기인데요.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예상되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만약에 하야를 결단한다면 동정심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반 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언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너무 나간 생각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대위원장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하야를 포함한 그런 부분은 대통령 본인이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우 실장님. 네. 윤 대통령 측 하야는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역시 윤 대통령 자신도 제가 그냥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윤 대통령이 하야할 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보수 진영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전 편집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난주 유력 일간 보수 일간지 칼럼에서도 네.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칼럼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제 판단에는 지금 뭐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탄핵 이후에 그럼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 60일간의 짧은 대선을 치르는데 그 전까지 계속 탄핵 반대, 계엄 옹호, 부정선거 이쪽에 빠져있던 보수 우리 정당이나 보수 세력이 갑자기 급변침을 해서 60일 안에 선거를 한다면 사실 중도층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전반적인 고민 속에서 조갑재 씨라든지 아니면 그 보수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께서 네. 보수를 살리고 또 보수가 괴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쯤에서 이제는 반 이재명 정서와 반 민주당 민심을 확인한 정도의 성과는 있으니 여론이 좀 좋아진 이 정도 상황에서 스스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하야를 결심을 하면 중도층에서 일정한 정도의 합리적인 동정심 같은 게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저는 고민 속에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월 모델이 됐던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하야였거든요. 닉슨 대통령이 사퇴함으로써 사실상은 형법상의 소추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탄핵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의 선례를 보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사태의 국민적인 분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물러서겠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대선에서 보수가 괴멸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고민인 것 같은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절대 일의 반성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야할 리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야하기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닉슨의 경우에도 이게 탄핵이 추진되기 이전에 그리고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미 탄핵 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야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정치적으로나 아무 득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의 아마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 박소연 의원께서는 만약에 실제로 이 윤 대통령 하야가 실현이 된다면 이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길 원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나리오에 좀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은 사퇴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국회법 제134조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 탄핵 피소추인이 사직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하면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절차 중인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근식 교수가 잘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현될 수 없는 그러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떤 거냐면 불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자진 사퇴를 통해서 퇴직 예우를 챙기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제가 청와대 수석을 지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표 수리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재직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불법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야 비로소 사표가 수리가 되는 것인데 대통령직이 오죽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수 일각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 같고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김기현, 나경원 이렇게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들이 헌재를 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갔을 것 같은데 2시에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헌재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대통령 체포 과정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구속 기소 과정에 이제 일정 정도 불만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일정 정도의 편향성이 이제 국민 여론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 현역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진보 성향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명백한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에 대한 탄핵은 뒤로 미룬 채로 오히려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로서의 이른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사태에 대해서는 헌재가 또 서둘러서 네.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여론들이 들끓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많이 참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충분히 민심을 반영해서 할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현역 의원과 중진 의원들이 헌재를 방문했고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탄핵이 막바지 이른 이상 탄핵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준비하고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에 우리 당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 탄핵 결론 날 때까지 막바지까지 그다음 절벽이 있을 줄도 모르고 그냥 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네. 계엄을 옹호하거나 또 탄핵 반대라고 외치면서 사실 부정선거 괴담을 확산하거나 대통령을 끝까지 비호하려고 할 경우에 60일 남은 짧은 대선 기간 동안에 언제 그게 급하게 입장을 바꿔서 후보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보수 언론들의 스스로 하야설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좀 물꼬를 터달라는 출구 전략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지금 너무나 자주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가는 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헌재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해 주셔서 박수현 의원께는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순 노수련. 자, 그런데 여당 의원들의 이런 행보가 따지고 보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까요? 지금 보면은 지난해 이 연말 그러니까 탄핵 직후 여론과 지금 여론에서 보면은 탄핵 반대 여론이 좀 수치적으로 좀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이 지지층의 심리라는 게 특히 이제 강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집단일수록 그런 정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이라는 정서하고 그럴 리가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이라는 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건 좀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앞서 야당의 줄탄핵이라든지 줄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은
그런 결심을 했겠느냐라는 그런 심리.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뭐 형사재판에 지금 가 있고 그다음에 탄핵 파면이 될 수 있는 그런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걸 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탄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헌재 특히 무슨 뭐 문영배 이 재판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과도한 공격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탄핵이 만약에 이제 인용될 경우 물론 기각될 가능성 배제하지 않습니다만은 인용될 경우에 그 지지층들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유지하고 이걸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빌드업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분명한 거는 정치적인 이득 내지는 뭐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분명한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